멀티모델 학습을 활용한 다중 센서 융합을 주제로 발표할 한양대학교 기계감지 및 제어연구실 윤규상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관련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새롭게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뒷단에 이어지는 판단과 제어 로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또한 심한 경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테슬라 사고를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6월에 대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복되어 있는 트레일러의 흰색 부분을 하늘로 오인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인지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저는 다중 모델을 사용하는 연구와 다중 센서를 결합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중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단일 모델만을 사용하여 추정을 하는 경우 해당 모델이 나타낼 수 없는 거동 특성의 경우 추정 성능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다중 모델을 결합하여 추정 성능을 높이는 Interacting Multiple Model (IMM)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중 센서를 결합하는 이유로는 리던던시 측면과 각 센서의 장점만을 결합하여 추정 성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주행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도 정확한 인지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트랙-투-트랙 퓨전 방식으로는 주변 상황의 정보에 맞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점을 인지하여 주변 상황의 변화에 맞게 센서별 가중치 값을 변경하여 주변 차량 위치 추정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teracting Multiple Model, 줄여서 IM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M은 단일 모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 모델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의 경우 모델이 불확실하거나 추정하는 대상의 모델이 계속해서 변하는 경우 사용하면 유리합니다. 간단하게 IMM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인터랙션, 모델 스페시픽 필터링, 모델 프로버티 업데이트, 콤비네이션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인터랙션의 경우 이전 스텝의 모델 프로버티와 트랜지션 프로버티를 이용하여 필터를 통과하기 이전에 초기 상태값을 갱신하는 부분입니다. 모델 스페시픽 필터링은 대상을 묘사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하여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모델 프로버비리티 업데이트는 관측값과 각 모델의 예측값을 비교하여 각 모델의 신뢰도 계산 그리고 가중치 값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위 3단계를 거친 후에 나온 결과를 콤비네이션, 즉 결과를 활용해서 최종적인 트랙과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트랙-투-트랙 퓨전에 대한 부연 설명과 대표적인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투-트랙 퓨전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센서 퓨전 방식에서 각 센서로부터 얻은 트랙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센서에 각각의 메저먼트 그리고 트래킹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센서마다 트랙이 존재하게 되고 이 트랙을 종합하여 하나의 최종적인 가장 정확도 높은 파이널 트랙을 형성하는 것이 트랙-투-트랙 퓨전입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것이 수식이고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코베리언스 인터섹션 방법 그리고 이를 개선한 인버스 코베리언스 인터섹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코베리언스 인터섹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의 경우 칼만 필터의
두 개 이상의 추정값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본 방법은 추정값 간의 크로스 코베런스를 정확히 몰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센서 간의 크로스 코베런스는 매우 구하기 어려운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합된 코베리언스를 줄이는 방법이고 정확한 크로스 코베런스를 모르기 때문에 상한값을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트 매트릭스의 경우 두 번째 수식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를 포리 파라미터인 W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최저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본 방법의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코베리언스를 모를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모델을 만약에 자율주행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칼만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코베리언스는 사용하는 모델식 프로세스 노이즈, 메저먼트 노이즈에 의해서 수렴됩니다. 보시는 수식과 같이 P, Q, R에 의해 가지고 몇 스텝이 지나게 되면 코베리언스는 수렴하게 됩니다. 코베리언스 인터섹션 방법은 코베리언스를 기반으로 최저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을 얻은 웨이트 값은 고정됩니다. 추가적으로 프로세스 노이즈와 메저먼트 노이즈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값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환경에서 프로세스 노이즈와 메저먼트 노이즈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다차원 비선형 함수의 최적화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센서의 개수가 늘어나면 연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하며 여러 개의 센서를 결합하는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제안하는 다중융합 센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보시는 도식도와 같이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다중 센서를 이용한 하이레벨 데이터를 다중 모델을 활용한 RMM 필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이 날씨가 맑냐, 비가 오냐, 곡선호를 주행하냐,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멀티모달 네트워크를 통해 트랙 투 트랙 퓨전으로 최종적인 주변 차량의 위치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RMM 필터와 트랙 투 트랙 퓨전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한 RMM 필터입니다. 차량의 고동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등속도, 컨스턴트 벨러시티, 컨스턴트 액셀러레이션 등 가속도 모델을 활용을 하였고 해당 모델과 차량 고동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차량의 상태 벡터는 XY 포지션 정보, 종방향 정보, 횡방향 정보, 종방향 가속도, 횡방향 가속도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트랜지션 프로퍼티 매트릭스는 오른쪽 수식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등속도로 주행하고 다음 스텝에서도 등속도로 갈 확률이 70%, 그렇지만 등속도로 주행하다 등가속도로 주행할 확률이 30%, 즉 여기에 깔린 그 개념은 보통 주행하면은 해당 그 주행 특성을 유지한다 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도식도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이 매 스텝마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한 트랙 투 트랙 퓨전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에 멀티모델 러닝을 사용하였습니다. 멀티모델 러닝은 최근 NLP, 자연어 처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통 이미지와 보이스 정보를 사용합니다. 저는 코베리언스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베리언스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냐? 모델의 변화, 모델의 부정확도, 프로세스 노이즈, 메저먼트 노이즈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델은 CBC를 똑같이 사용을 하였고 모델의 부정확도에 의한 코베리언스 증가는 해당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 4가지 중 2가지 프로세스 노이즈와 메저먼트 노이즈의 변화 요인을 고려하였습니다. 프로세스 노이즈와 메저먼트 노이즈의 변화 요인이 뭐가 있냐 생각을 해봤을 때 도로 형성 정보, 주변 차량의 위치와 거동 특성, 날씨 정보 등이 있습니다. 위 정보를 담고자 저는 차선을 피팅한 다항식의 개수를 사용을 하였고
주변 차량의 위치와 거동 특성을 나타내고자 카메라로부터 취득한 로우 이미지와 각 센서로부터 취득한 하이레벨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흐린 경우 특정 센서의 성능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담고자 카메라로부터 취득한 로우 이미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빠른 연산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인코더를 통해서 파라미터 수를 줄였고 유사한 정보끼리 연관성을 잃지 않게끔 적절히 결합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하이레벨 데이터를 인베딩하는 네트워크, 차선 정보를 인베딩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비주얼 이미지를 인베딩하는 네트워크로 나눴습니다. 그 네트워크 안에서도 라이더, 레이더, 카메라의 유사한 정보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성이 다른 데이터의 경우 컨캣하는 방식으로 인베딩 피처를 만들었고 FC 레이어를 통과시킨 후 최적화된 웨이트를 추출하였습니다. 이때 사용한 로스는 그 대상 차량의 정확한 위치 정보와의 L2 로스입니다. 네, 실험 환경입니다. 차량 2대를 이용한 실차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활용을 하였고 자차량에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를 장착하여 상대 차량의 위치를 측정하였습니다. 추가로 대상 차량에는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DGPS 계측 장비를 장착하였습니다. 센서 모델명 같은 경우는 아래 표와 같고 장착 위치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이는 그 동영상이 시뮬레이션 환경이고 DGPS 값을 대상 차량의 정확한 위치 정보라 간주하였습니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RMS 에러를 이용을 하였고 비교군인 코베리언스 인터섹션 방식의 경우 랜덤 샘플링 방식을 사용을 하였으며 샘플의 개수는 30입니다. 네, 오른쪽 동영상 비 오는 거는 이게 문제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데 맑은 날과 비가 오는 날에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테스트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Y축의 경우 대상 차량의 정확한 위치와 추정값 관의 RMS 에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한한 방법, 빨간색 방법에서 빨간색 그래프에서 RMS 에러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 추정 성능이 다소 나빠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비가 오는 날엔 센서의 그 성능이 나빠진다. 하지만 제한한 방법을 통해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아내서 센서의 웨이트를 변경하여 추정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원했던 것은 트랙당 연산 시간이 10ms 이하로 실시간성을 확보하기를 바랬습니다. 종합적인 결과를 보시면 제한한 방법에서 7.038ms, 즉 10ms 이하로 실시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비교군인 코베리언스 인터섹션과 비교를 하였을 때 제한한 방법에서 평균 오차 15에서 20%, 연산 속도 감소 30%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컨트리뷰션 및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제한한 방법은 도로의 형상, 자차 및 주변 차량의 고동과 위치, 날씨 등 현재 상황의 특성을 멀티 모델 러닝을 통하여 센서별 가중치를 설정해 성능을 높일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센서의 개수가 늘어나더라도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존 방법, 코베리언스 인터섹션 방법의 경우 다차원 비선형 함수의 수치적인 최적화 연산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의 경우 인코더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줄였기 때문에 연산량의 증가폭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확한 프로세스 노이즈와 메저먼트 노이즈를 설정하기는 어려운데 정확히 설정하지 않더라도 멀티모달 정보를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성능을 검증하는 데 사용한 DGPS 데이터 역시 센서로부터 취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노이즈 혹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을 높이고자 뉴신과 같은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검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칼만 필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결과 작업을 잠깐 밑에 다음 저는 그 들으면서 이제 IMM이 썼고 네, 맞습니다. 딥러닝을 썼잖아요. 그래서 연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줄은 거 보고 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제가 약간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달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여서, 제한한 방법에서 테스트한 결과 같은 경우, GPU를 사용을 해서 연산 시간이 나온 결과이고, 위의 경우, 코비런스 인터섹션 방법의 경우, GPU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라서, 다소 그 동일한 환경에서는 측정된 결과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긴 합니다. 네, 그렇죠. 질문 있으십니까? 그 노이즈 두 가지 변동에 대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 아까 0.7, 0.3 그 텐션 매트릭스 그 부분은 이제 고정으로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70%로 유지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30% 확률로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획으로는 위 같은 트랜지션 프로버비리티 매트리스도 주변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로직을 추가하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네네. 이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궁금하다 싶으면 얘기하시고 가시죠. 5분이나 남았습니다. IMM은 원래 좀 지금 모델 두 개 정도를 쓰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보통 IMM은 좀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CTRV나 CTRA 모델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은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지 아직 그 스터디가 부족하여서 스터디를 진행한 후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럼 어쨌든 융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H 매트릭스는 많이 표현이 안 되겠죠? 스테이트나 표현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H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성을 H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그 가속도 성분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 4x 6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1x1, 2x2, 3x3, 4x4가 1이고 나머지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Y 정보 그리고 종방향, 횡방향, 속도만 메저먼트로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속도가 나오나요? 그 모빌아이로부터 취득한 하이레벨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지금 IMM 모델을 CV랑 C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이 모델은 직진 방향의 정도만 가정하고 사용한 모델인데 만약에 도로에 공유가 있거나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CTRV나 CTRA를 만약에 당연히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해당 거동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보통 주행의 경우 그 공유를 이렇게 선회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우선 간단하게 CB랑 CA 모델을 활용을 하여서 피저빌리티를 테스트한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요 알고리즘 비교하실 때 사용하셨던 컨베니언스 인터섹션 필터를 선정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뭐 많은 논문들에서 컨베니언스 인터섹션 말고도 다른 최적의 트랙트 트랙 퓨전 결과를 내는 필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베니언스 인터섹션 필터를 선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코베런스 인터섹션 방법을 적용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처음 접해보고 그리고 실제 로직에 탑재한 로직이 코베런스 인터섹션 방법이기 때문에 적용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다면은
당연히 더 추가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